오늘 사회를 맡은 이현주입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포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 학술 대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허철무 회장님과 우리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농식품 분야에서 한 3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일부 컨설팅도 하고 자금 지원, 그다음에 기술 이전,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이런 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그 농식품 분야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기반도 열악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은 미약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저희들 그 1년에 그 매출 성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한 60-70%씩 증가되고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예산 배정도 이렇게 매년 이게 증액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 모든 산업 분야의 벤처 쪽하고는 조금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좀 시작은 미약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러한 기세를 잘 받들어서 우리 농식품 분야의 미래에 더 획을 긋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전주기 체제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는 뒷받침을 해주신 우리 허철무 교수님께서 여러 번 우리 농식품 벤처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전국 시군에 많은 제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힘의 바탕이 돼서 나름대로 예산도 늘어나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나름대로도 기대되는 성과가 있어서 잘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농식품 분야에도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꽃피우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추계 학술대회에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2020년도 사업에도 새 힘을 내서 또 성과를 내는 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박철웅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김용호 팀장님께서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5년 성과 및 한계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또 화면 나온다 그래 갖고 학회 발표 참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근데 또 아카데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좀 말도 이제 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공공 기관이 있다 보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한국벤처창업학회가 농식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마련을 해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농식품부 관계자분들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난 5년의 성과하고 한계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역할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 실제 농식품부하고 같이 한 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고요. 그 전 5년부터는 실용화재단이 단독적으로 해왔던 게 이제 농식품부하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실용화재단에서 또 추진하고 실용화재단 밑에 벤처기획, 창업 육성 또 전국의 7개 센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만 한 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단 전체 인원의 15% 정도 차지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추진안은 없었다가 2020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농림축산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에다가 신설을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센터 전국에 7개 센터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전남센터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는 세종, 경기 포함해서 부산까지 해서 전국 7개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벤처 보육업체들 뿐만이 아니고 잠재적 기업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 내지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뭐 중기벤처부라든가 우리나라 기재부라든가 농식품부 다 관심을 더 주셔가지고 2015년도에 6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보시다시피 거의 뭐 40% 이상씩 계속 매년 늘어왔습니다. 내려와서 올해 152억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정부 확정하는 193억이 됩니다. 물론 요건 재단에 배정된 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벤처 육성 보육 기업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역외 보육이라 해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50개 팀 시작해서 62개, 102개, 110개. 현재는 350개 보육업체를 보육 인큐베이션 하고 있고요. 이 중에 50개는 예비 창업자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벤처 육성 이렇게 해서 한 350개 보육하던 중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농식품 분야가 향후 미래 먹거리를 좀 특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올해부터 올해 처음 시작한 게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스마트 농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바이오 플러스 스마트 농업에서 총 20개 팀에게 정책자금 지원하고 저희 재단에서 또 인큐베이션을 또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예산만 여기 예산만 업체당 약 2억 8천 총 사업비 기준으로 업체당 4억이기 때문에 올해가 28억, 내년도 56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벤처 창업 활성화라는 지원 사업 내에는 총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6개,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건 여기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로 우리 실용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식품 벤처 육성, 즉 농식품 벤처 기업한테 직접 지원하는 직접 지원 사업비를 뺀 나머지는 다 주변 인프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또 돌리는 프로그램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용스네 많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알고 계신데 용스네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창업 콘테스트 등등을 운영을 해서 농식품 분야의 창업 생태계를 넓히고 확산하고 보육업체를 매니지먼트하고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은 아까 350개한테 뿌려진 여기 이제 그린바이오 육성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창업 콘테스트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선합니다. 75인치 이벤트 그 TV도 증정하니까 오늘까지 사전 신청입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농식품 판로 지원도 있고요. 기술 가치 평가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에게 이제 민간 투자가 좀 들어오려고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에 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과를 계량적인 성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계량적인 성과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계량적인 성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매출 증가와 고용을 보면은 농식품 분야가 좀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일반 제조업과는 완전히 좀 다른 패턴입니다.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입니다. 지원하기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50%, 40%에서 올해 한 74%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영향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농식품 분야는 또 제조업 분야가 식품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라든가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큽니다. 다행히 스타트업 성격상 떨어지는 위험성도 항상 안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아왔다 현재까지 다행스럽게. 신규 고용도 117에서 약 현재까지는 738인데 이게 업체당 약 한 3 내지 4명 정도의 신규 고용 효과는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지원 기업의 3년 생존율입니다. 약 98%. 그러니까 거의 다 생존을 해왔다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되고 나쁜 쪽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민간 투자 부분하고 연계해서 우리 센터를 통해서 연계해서 지원, 자꾸 뭐 IR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데모데이를 만들어서 투자를 연계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거를 활동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약 18년도에 269개사에 251억, 현재 20년도에는 46개사에 약 500억 수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에 미약합니다만 투자 유치 시리즈 B 단계는 약 2개사, 시리즈 A 단계는 약 한 3개사 정도가 올해 거는 좀 제외됩니다. 이 정도를 해서 기업의 밸류도 상당히 높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한 거는 사실 17년도 전에는 없습니다. 이때는 민간 투자가 농업 분야를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현재도 미약합니다만은 18년도 이후부터는 민간 쪽에서 우리 이쪽에 업체를 발굴해 달라는 니즈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많이 많다. 그 수요가 많이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년도 농식품 이 중에서도 저희가 이런 피부로 느끼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민간 자금을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처음부터 VC를 통해서 그냥 돈 주고 회수 엑시트 받아서 엑시트하고 이런 거보다는 투자를 해도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같이 경영에 참여하고 같이 키워가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VC 쪽보다는 엑셀러레이터하고의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2번째인데요. 작년도에 보면은 11개사에 약 72억 원 후속 투자 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한 72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해왔습니다. 좀 기업 한 4개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땡땡 처리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이 기업은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면 아이템이 워낙 좋아서 현재 고용 인력이고요. 투자도 엊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시리즈 B 완료를 했습니다. 200억 이상 지금 수주를 해서 나가고 있는 업체고요. 요거는 뭐 스마트팜과 관련된 또 업체고 고용도 좋고 현재 이제 매출 부분도 상당히 늘어날 거로 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생명 소재 산업과 관련돼서 커지고 있는 기업인데 약간 정체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기에 잘 투자 유치도 지금 이제 100억이 좀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체육 시장에서 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 이렇게 뭐 지금 한 4개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 외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역할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가지였는데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분야는 혁신을 위해서는 타 분야의 기술이 우리 농업 분야로 들어와서 농업의 변화를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뭐 실용화 재단은 모르겠지만 우리 벤처 쪽에서는 디지털이라든가 바이오 업계하고 학계하고
업계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가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올해부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고 그쪽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쪽에 있는 인력들을 농업 분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팔로 아니면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 쪽에서는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VC 업계라든가 엑셀러레이터 업계, 엔젤 투자 업계하고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농업 분야에 많은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정부 자금은 낮추고 지원금은 낮추고 민간 쪽에서 투자의 방향으로 많은 자금들이 끌어서 스타트업들, 농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 다 역할로서 실용화재단, 농식품부가 좀 신경을 쓰고 많이 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관심을 두시면은 아마 많은 투자에 욕심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벤처 창업학회 허철무 회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약간 지연이 돼서요. 저는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아시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전문가들이 여기 모여 계시기 때문에 뭐 대부분 많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성화 방안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서브 트렌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농산업 식품에 미치는 영향들이 저는 이제 이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보면은 세 번째 달에 뭐 아열대화 뭐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 영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녹음은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장 산업 전망 이게 바로 이제 농식품 산업 기술 트렌드하고 많이 지금 뭐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기술 변화 부분, 특히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은 사회 가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 변화 부분, 특히 농식품 관련해서도 뭐 IC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접목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농식품 산업의 유망 미래 기술이 뭘까? 역시 스마트라는 단어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융합 기반 기술인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정밀 농업, 뭐 식물 공장, 농업용 로봇, 뭐 이런 산업들이 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또한 이제 스마트 유통이 현재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종 기술의 첨단이라든지 환경 문제 해결이라든지 동식물 질병 예방 등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큰 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농식품 벤처 창업 또한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패러다임의 어떤 핵심은 생산 시스템, 뭐 자연 환경 생태 분야라든지 식품 가공 제조 및 품질 안전 관리, 특히 바이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 보면 이 에그리푸드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35%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투자가 되고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료에 보시면은 쭉 적어놨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장세가 계속 가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계속 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상위의 주요 카테고리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혁신 제품, 혁신 식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최근에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 혁신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 기술 관련된 것들. 이 중간 기술은 사실은 뭐 저온 저장 기술, 뭐 자동화 창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어떤 재료 공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농업 바이오죠.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 농업 바이오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AI가 지금 발생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마다 또 뭐 갑자기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 바이오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규 농장 시스템인데 이건 역시 앞에서도 뭐 발전하셨지만 실내 농장, 스마트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실내 양식이라든지 실내 곤충 생산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차별화된 실내 농업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농장 관리 소프트웨어, 그죠? 그다음에 센싱, IoT 이런 것들이 계속 접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보다는 기존 스타트업들이 더 큰 성장 단계 라운드에 투자를 좀 이렇게 확대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현황은 국내에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벤처 기업들 대비해서도 실제 농식품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소 적은 걸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향후에는 좀 많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제가 이제 쭉 그 자료에 좀 넣어놨고요. 이 특허 기술을 보면은 뭐 추론 현황이 되겠죠. 어느 분야에 산업이 뜨고 있나, 또 미래 산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뭐 농업바이오라든지 혁신식품이라든지 농기계 자동화 기술 특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뭐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농장기계 자동화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특허 출원서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그 전통적인 농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혁신식품이나 농장기계 밀키트 가공 기술, 농식품 음식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식품 이력 추적 기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계적 수준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바이오, 실내농장, 뭐 농장 소프트웨어라든지 농장용 센서를 활용한 IoT 기술, 식품 검사 기구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현저하게 지금 특허수가 적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죠. 시계열로 비교를 해보면은 IT 분야 중에서도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농장용 소프트웨어 기술과 농장용 센서를 활용한 IoT 기술은 시차를 두고 세계 개발 동향을 좀 뒤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부단히 막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근시일 내에 저는 세계적인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과 좀 미흡한 것들을 여기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농식품 벤처 창업의 신정인데요.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오늘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지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과거에 농식품 하면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의를 좀 달리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좀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왜? 너무도 다양해지고 있고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이 분야가 넓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기존의 농식품 산업의 전주기적 가치사슬에 있어서 가치 향상 및 문제 해결을 이루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농식품 분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한계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해서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도 그 농식품 벤처 창업 관련한 시사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대표적인 기업들이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이제 신성장 산업, 농식품 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3가지를 또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2년간의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3년쯤 좀 적용을 할 부분들이 있겠다. 그러면서 좀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카테고리별로 차별화된 육성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 분야별로 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맞는 어떤 육성 전략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신성장 산업, 농식품 벤처 육성으로 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부분, 농식품의 4차 산업 핵심 기술 확보 및 기술 이전 부분, 그다음에 농업 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 생태계 조성, 외부로부터의 혁신을 위한 민간 차원의 열린 생태계 조성,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벤처 농업 사관학교 도입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7개 센터, 이 부분들을 차라리 그 벤처 농업 사관학교로 육성해가지고 체계를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그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관학교보다 더 나은 전문화된 그 어떤 교육 전문 기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뭐 초기라든지 예비라든지 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지역 발전이나 실제 대한민국의 그 농식품 생태계에 엄청난 도움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는 이겁니다. 문제 해결형의 교육 멘토링 체계로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안적 전개 방향 제언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일반적인 창업 교육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저도 이제 뭐 벤처 창업 학회에 몸을 담고 있고 대학에서 그 창업 지원단이나 뭐 창업 교육센터를 맡아서 제가 책임자로 있긴 하지만 교육을 해보고 이렇게 과거 뭐 현재의 어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일반적인 교육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은 좀 특화되거나 맞춤형의 어떤 콘텐츠 개발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는 지금 왔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반자로서의 멘토링 지원이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멘토링 지원들, 시장 검증의 멘토링 지원들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해외 진출 멘토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쉬운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도 우리는 크로스 펑셔널 개념의 멘토링 운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투자 활성화 지원인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보다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자 활성화 지원이 뭐 늘어나고는 있어요. 아까 우리 중기부에서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 창업 단계에서의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또 실용화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VC라든지 뭐 엔젤이라든지 투자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생겼다고 아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벤처 농업 분야도 그러한 어떤 자금 투자 부분이 좀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기 창업 단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역 특화 산업, 뭐 클러스터와 연계한 차별화된 투자 유치 프로그램 도입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수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젤 투자 회수 활성화 이러한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인데요. 이 판로 개척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중심의 지원 체계 정비입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농식품 쪽을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과거에는 생산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생산 기술은 굉장히 지금 월등하게 한국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설도 많이 생기고
품질이 뛰어난 이런 농식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문제가 뭐냐? 팔 데가 없습니다. 팔 데가. 그래서 이 판매를 위한 국내, 해외 그 어떤 역량 강화 이런 중심의 어떤 지원 체계 정비가 필요할 때가 지금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놓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농식품 우리 투자를 받아서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뭐 시제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선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할 거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상시 가동해가지고 그 컨설팅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판로 개척 지원에서 소외된 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지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 하나하나 좀 살펴가지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데들은 좀 도움을 주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방안으로서는 저는 이러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발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제가 뭐 짧게 내용은 굉장히 많았어요. 50페이지가 넘지만 몇 가지 핵심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여기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론회가 진행될 건데요. 일단 패널들 분께서는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션 3의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좌장을 맡은 한밭대학교 양희석 교수입니다. 좌장을 맡고 나서 좌장의 가장 큰 임무가 뭐냐? 진행의 실패는 용서해도 시간의 속도를 못 맞추는 좌장은 자객여파. 그래서 제가 약간의 좀 처음에 악역인데 악역이 아니라 시간을 각 토론자당 5분 내로 제가 좀 통제할 테니까 뭐 말씀을 하시되 워낙 다 전문가들이니까 5분 내로 아마 다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차장의 역할은 오늘 토론자분들이요. 그 토론이 빛나게 해주는 조연 역할을 제가 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라는 토론을 하는 이 전문가분들 모시는 거 보니까 이 행사 주최 측에서 굉장한 전문가들 다 모셔온 것 같아요. 농식품 분야를 벤처 창업을 통해서 활성화한다. 결국 지금도 잘 되고는 있지만 돈 더 잘 벌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농식품 산업을 좀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되려면 벤처 창업이라는 어떤 시대의 비클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럼 벤처 창업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 투자라는 생태계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스토리를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맞게 오늘 토론을 좀 제가 토론자들을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안문영 소장님 나 계시죠? 예, 안문영 소장님이 현업에 계세요. 그죠? 스마트팜. 아무래도 현업에서 바라보는 스마트 어떤 그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그 빛나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분들의 토론으로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농어촌 산업유통진흥원의 스마트팜 경영연구소장으로 있는 안문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저는 뭐 이름은 그 스마트팜 경영연구소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스마트팜을 넘어서서 우리 이제 스마트 농업, 이제 농업 전반적으로 어떤 농산업의 문제 해결을 이제 다루는 농업 벤처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는 우리 실용화재단의 그 농업 벤처랑 관련돼서 이제 또 연구 과제를 수행한 적도 있고 해서 얼마나 이 농업 벤처, 농식품 벤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벤처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거나 이렇게 또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지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거를 저는 좀 많이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면서 어그테크 관련된 이제 해외 이제 뉴스레터를 꾸준히 이제 보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이제 봤던 것 중에 사실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오면은 그 스타트업 좀 소개를 좀 한번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덕위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개구리풀이라고 하는 그 부생 수초가 있어요. 예, 논이라든가 아니면 연못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개구리가 먹고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오리가 먹는지 거기는 이제 덕위드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물이 이 식물이 상당히 그 단백질 함량이 고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타트업은 뭐 하는 업체냐면은 이 덕위드라고 하는 이 부생초를 가지고 스마트팜적인 어떤 그 자동화 기술 또 알고리즘 기술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식물 사료 이제 동물 사료를 만드는데 전체 사실 이제 전 세계 콩의 생산량의 75% 이상이 사료로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콩 앞으로 이제 뭐 유엔 식량 기구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은 뭐 2050년까지 육류 소비량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콩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스타트업은 그래서 콩을 재배하는 것보다 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가지고 이 덕위드라고 하는 이 잡초 같은 이 부생초를 재배를 하면은 10배, 20배 더 빠르게 생산을 하면서 그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은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스마트팜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개발이 되고 또 고도화가 되고 또 정부 주도로 농진청에서도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데 사실 현장에서 가보면은요, 농업 현장에서는 그 기존 농민분들이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또 많이 하고 계세요. 특정 작물,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등 이제 몇몇 작물에만 생산이 집중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럼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수출하겠습니다. 근데 수출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격 폭락한다. 막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짓는다고 하니까 막 농민분들이 막 들고 일어서고 이런 일들도 많이 몇 년 전에 우리가 목도를 했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이제 스마트팜 같은 우리가 디지털, 스마트, 요즘 또 이제 바이오 계속 이렇게 기술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워드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문제 해결에는 좀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혹하게 말하자면 트렌디한 그런 용어만 남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좀 자기 자신부터 반성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기술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어떤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벤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좀 앞으로 다가올 어떤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농업 벤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우리 실용화 재단에서 정말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신 덕분에 과거에 비해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제가 직접 그 350개 그 센터의 그 보육 업체를 다 카운팅을 해봤었는데요.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가 식품 가공식품 쪽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식품의 가공이라는 거는 이 농업계, 산업계 내부에서 그 수확한 작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식품 가공인 거고 그 중에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 또 보면은 지금 보육하고 계신 그 여러 업체들이 식품 가공의 비중이 제가 이번에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좀 다양한 우리 밸류체인, 농산업 밸류체인을 쫙 이게 왼쪽 것부터 오른쪽까지 쫙 늘어뜨려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는 좀 인상을 제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용화재단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김용호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또 내년에는 또 더 업체 수도 늘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그 또 화철무 저기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체인을 쫙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인재들을 농산업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연구를 해서 우리 벤처 창업 연구에다가도 다음 달 호에 이제 투고를 했는데 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빅데이터 같은 이런 혁신 기술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인 다른 산업계와 우리 농업계의 차이점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혁신성, 두 번째는 경쟁자 압력, 그러니까 산업계 내에서의 경쟁자 압력. 이게 다른 산업계에서는 그런 혁신 기술의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농업계에서는 그게 영향을 안 미치더라는 걸 제가 좀 이번에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산업 내부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강도가 혁신 기술을 내가 도입을 해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의지가 충분히 들 만큼 의지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역시 이제 외부로부터의 인재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투자 유치도 또 판로 개척도 글로벌 진출도 뒤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촉박하게 말씀하게 해서 죄송한데 중요한 말은 그거 같습니다. 농식품 분야 벤처 창업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콩 심은데 콩나무는 안 되고요. 그죠? 콩 심은데 덕윗 뭐 아주 굉장히 부가가치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이 스마트한 기술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식품 분야를 이렇게 돈 되게 하는 분야로 바꾸기 위해서 벤처 창업이란 비글을 쓸 때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전문을 제일 잘하는 현장에서 앞단에 창업 초기 단계 하는 분이 바로 다음 토론자인 우리 신진호 대표님입니다. 일명 창업 초기계의 마이다스 엑셀러레이터 우리 신진호 대표님이 그다음 토론을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방금 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러레이터 와이나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일단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그동안은 사실 뭐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만나보지는 사실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기조 발제에서 뭐 말씀하셨던 뭐 지구인 컴퍼니 같은 최근 ESG의 어떤 메가 트렌드를 타고 뭐 대체육을 하는 그런 회사, 근데 20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또 바이오믹스테크라고 하는 그 대체육 하는 회사도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투자를 유치하는 그 농식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가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인력들도 새롭게 잘 융합적으로 아까 그 우리 안문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트업, 기획적으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큰 투자, 벤처 캐피탈의 큰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와줘야지만 사실 이 농식품 그 스타트 이 전반적인 분야가 활성화되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대부분의 사실 농식품 스타트업들은 아까 안 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에는 좀 어려운,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 엑싯을 해야 되니까 엑싯을 하려면 뭐 IPO가 되든지 뭐 M&A가 되든지 뭐 이런 엑싯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떤 관해승공업 형태라든지 이 어떤 뭐 좀 작은
규모가 성장 발전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농식품 스타트업들도 아까 허철무 회장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애초에 스타트업을 기획할 때 좀 전문성 있는 곳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제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VC는 이제 조금 더 성장한 단계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우리 작년 올해 해가지고 사실 농식품 관련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용화 재단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더 저변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허 회장님 발제에서도 농업 벤처 사관학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문제라고 추진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제주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온 이제 스타트업들은 또 농식품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엑셀러레이터가 가까이 접근을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주고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또 투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접점들에 대해서 농식품 스타트업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성 있는 기관, 특히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많이 활용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말씀하신 거의 요지는 결국 농식품 분야를 굉장히 미래 유망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초 체력,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 체질을 바꾸는 거에 가장 핵심이 투자의 머니를 연동시켜서 계속 오늘 발제자들도 그렇고 그 투자 자금이 선순환으로 마일스톤을 찍으면서 쭉 따라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초기부터 잘 기획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신진호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거고, 그렇게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그 체질, 기초 체질을 많이 경험해본 투자가들과 많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하고 좀 더 협업을 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걸 좀 더 강화하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진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니까 궁금해지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체질을 변화하기 위해서 결국 미천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미천은 어떤 미천을 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바로 투자 자금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역시 투자 자금 쪽에서 굉장히 그동안 우리 김대희 우리 실장님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바라보는 농식품 분야, 지금은 좀 투자가 약간 좀 아직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걸 본격화하기 위해서 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대희입니다.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충계학회 때 그다음에 이제 추계학회 이렇게 와 보면 요즘 어딜 가든 항상 뭐 벤처캐피탈, 벤처 투자 이게 항상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덕에 저희 협회도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 많이 여기저기 이제 얘기거리가 뭐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벤처캐피탈 투자가 저희끼리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다. 그리고 매년 사실 그 벤처 투자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벤처 펀드가 1년에 2조 원이 결성이 됐는데 급격하게 그래프가 성장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조 3천억. 예. 그 작년에는 벤처 펀드가 신규로 결성된 게 6조 원까지 결성이 됐고요. 지금 벤처 투자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금이 약 35조 정도입니다. 한 10년 전에 비하면 4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에 또 이어서 벤처 투자도 지금 작년에 4조 3천억을 신규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이상 신규 투자 실적이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할 재원도 계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우리 이제 농업 벤처 쪽의 투자 금액이든 투자 펀드의 규모든
전체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다 아시겠지만 농식품 모태펀드가 2011년부터 계속 이제 결성이 되고 그래도 한 1년에 한 1,000억 정도 어떤 신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보면 물론 이제 사실 그 이제 회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회수가 되기 시작을 이제 예전에 투자했던 게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 실적들이 꽤 괜찮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익률이 한 40% 이상 되는 그런 투자 회수권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농금원 자료를 좀 봤더니 예전에는 대부분 다 뭐 식품 또는 뭐 유통 포장 뭐 이 위주로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투자 트렌드를 좀 보니까 뭐 대체 식품들, 건강식품, 뭐 그다음에 천연 화장품, 오늘 또 아까 우리 허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스마트팜 쪽, 그다음에 반려동물 쪽에 꽤 많이 투자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농업 투자하면 사실 벤처캐피탈이 농업 투자하면 갖고 있는 인식은 농업은 돈 안 돼. 그리고 언제 회수할지 몰라. 그리고 규모가 너무 작아. 그게 지금까지의 인식입니다. 사실은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분야의 다양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농업 혁신 벤처를 성장시키는 거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햄버거 집에서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 나와서 뭐 그다음에 사실 이제 디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비료로 쓰고 있는 요소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농업 벤처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은 돈이 안 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들 하고 뭐 농업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니네가 투자를 많이 할래 이런 얘기들 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좋은 기업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벤처캐피탈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단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들 좀 눈여겨봤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채널 그리고 지금 뭐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할 펀드들이 그냥 이 웨이브가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농업 펀드에 대한 모태 펀드에 대한 출자가 좀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농업에 투자를 했더니 돈이 되네라는 성공 사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아직은 정말 농업 기술로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정말 유니콘 기업이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와줘야지.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누가 좋다고 해야지 투자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산업의 특성상 상당히 긴 회수 기간을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투자 펀드라는 거는 뭐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7년 정도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수를 하지 못하면 결국엔 그 부분을 다른 펀드에서 인수할 수 있는 이제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올해 이제 포스코에서 세컨더리 펀드가 결성이 됐는데 일반 벤처 펀드에서도 세컨더리 펀드에 대한 중요성, 중간 회수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농업 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수할 수 있는 농업 세컨더리 펀드가 더 활성화되고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 회수 또 재투자해서 이 생태계 선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김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투자라는 속성은 사실은 오늘보다는 내일 미래의 꿈을 먹고 살고 그 꿈의 핵심은 목표가 회수를 할 수 있냐는 부분이고 거기서 가장 유사한 걸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농업을 농업이라 쓰지 말고 농바이오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투자 자금의 거의 60% 이상이 바이오 쪽에 몰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나 즉
돈은 돈 되는 쪽에만 몰리기 때문에 투자자의 속성을 거꾸로 읽어서 그거를 도메인에 반영하는 아까 우리 신준 대표님께서 그런 어떤 피보팅 초기에 그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농업계에 박세리가 필요하다. 그죠? 박세리가 하나 나오면 LPD를 점령하듯 농업계도 결국은 투자 자금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서 투자가 돼서 사려고 나와도 중요하지만 결국 박세리에 이어서 계속 이것이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크게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돈 되는 유망 분야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풍토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거는 우리 김선호 단장님께서 아주 종합적인 얘기를 잘해 주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적임 토론자라 생각해서 마지막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입니다. 저희는 지금은 혁신기업 연구단을 이끌고 있고요. 스타트업에서부터 중소, 중견기업까지 보고 있고 그 전신이 실은 기업가정신연구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정말 없었던 비즈니스를 만들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사업이 2014년도 한국의 영이노베이터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토론문이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토론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4년도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이제 창업을 하고 벤처를 하는 이 친구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게 됐을까, 무엇이 동기였을까,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모델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은 그때 만났었던 영 이노베이터들이 만날 수도 없는 이렇게 굉장히 큰 기업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주제가 농식품 분야여서 그쪽 이제 친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좀 다른 이쪽에서 벤처 창업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일반 그냥 투자를 잘 받고 엑싯을 하고 성공을 하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사회적인 지향,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기업가들도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실은 일반 벤처 창업에서 느끼는 부분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의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창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디 가도 투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대학을 찾아가도 그렇고 웬만한 이제 창업 지원 기관을 쉽게 찾아가면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창업이 성장하려고 했을 때 실은 없었던 비즈니스면 법이 없고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까지 가려면 실은 스타트업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오늘 농업실용화 재단도 오시고 또 한국벤처캐피탈 협회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지원해주고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농식품 뉴 벤처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국에서는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DB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농업식품 벤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도상에 다 표시를 하고 그거를 클릭하면 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서로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나랑 동일한 분야면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해갔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350개 정도의 보육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서는 다 기업명이 나오고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장의 마일스톤 부분인데요. 그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100m를 뛸 선수인지 아니면 마라톤을 뛸 선수인지 그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호흡 조절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마음가짐도 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를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마일스톤들이 없습니다. 농식품 벤처 쪽에서도 실은 한 2년 정도 되면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되고 5년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되고 이런 성장의 마일스톤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스타트업계에서 가장 가장 알려진 사업이 이제 팁스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이 중기벤처부를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범부처 협업으로 해서 각 고유의 계정에서 협력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사실 오늘 발제의 내용에 기반에 헷갈린 건데 아마 김태희 실장님도 동의할 텐데 많은 벤처캐피탈이나 우리 신일호 교수님 뭘 보고 투자합니까? 라고 하면 뭘 보고 투자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벤처란 특성상 사람, CEO 이 팀을 보고 투자하는데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이 벤처 창업 활성화가 제대로 되려면 사람을 길러야 된다. 어떤 사람? 기존의 농식품 안에 있던 사람도 좋고 바깥에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투자자의 DNA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그걸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을 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에 조언자들이 붙어야 된다라는 걸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굉장히 그 마무리의 생태계의 핵심이 뭔지를 잘 찌르는 얘기 같고 특히 사관학교 또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그 사관학교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보다도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저의 아마 진행 좀 미숙이 있어서 조금 시간 오버했는데요. 시간은 거의 20분에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항상 잘된 토론에는 커튼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튼콜 차원에서 우리 오늘 발표하신 우리 허철무 회장님 뭐 간단한 코멘트 하나 마무리하고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토론이 작지만 위대함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해주신 토론에 대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실행에 좀 담아서 그 진도를 나가신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거는 농식품 분야가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즉 미래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돼서 외부에 있는 기술 이런 문제의 발상 이런 걸 빨아들이는 어느 쪽으로 이걸 좀 실용화 재단이 중심이 돼서 한다면 분명히 승산 있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짧은 시간에 위대한 경험과 그 노하우를 정말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신 토론자분들한테 깊은 감사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